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지원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우울한 주제인데 제가 이 빨간색 글씨로 적어봤어요. 언제까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질 것인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실수는 계속된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합격 뒤에는 수많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경험들이 있어요. 분명히 떨어졌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계속 실수는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자님들께서는 이번 영상 한번 쭉 보시고 내가 왜 떨어졌을까 체크하시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종 면접 주요 평가 요소를 보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지원자의 조직 적합성, 지원자의 면접에 임하는 태도, 지원자가 살아왔던 가치관, 역량 혹은 자세를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이 1차 면접을 통과하신 이분들은 직무 역량은 오케이, 이미 검증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문화와 잘 맞는지, 직무 역량이 1차 면접 때 평가했던 것이 맞는지 임원분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혹은 이 사장단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지원자 특징을 총 8가지로 잡아봤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추상적인 답변, 명확한 비전 부족이라고 첫 번째 특징을 잡았습니다. 입사 후 목표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라고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지 않고 입사하면 열심히 하겠다,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겠다, 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는 것만으로도 면접관들에게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해결책은 직무 비전이나 입사 후 성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 입사 후 1년 뒤, 2년 뒤, 3년 뒤 중기, 장기 구분을 넣어주시고 내가 입사 후에 내가 담당하게 될 포지션에서 어떻게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적합성이 부족하다라는 특징입니다. 정말 당연하죠. 기존 구성원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만 이 회사가 합을 맞춰서 잘 돌아가겠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지원자 특징은 기업 문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성향만 강조하는 경우예요. 여기서는 팀워크가 아닌 개인주의 성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고, 이 무노조 기업들은 이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꺼려합니다. 이 사람이 입사해서 이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고 노조를 만들면 어떡하지? 라는 싫어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있는 이 모노조 기업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때는 기업 문화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되고 기업 문화에 맞는 스탠스를 잡아야 돼요. 하지만 이 기업 문화도 모른 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그러면 최종 면접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면접관은 사원부터 임원까지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이 기업에 대한 문화의 산 증인들이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문화를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해서 얻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현직자 인터뷰도 좋고요. 아니면 면접 후기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문화가 협업을 강조를 한다. 혹은 정말 이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 스탠스를 잡아야겠죠. 세 번째는 자신감 부족, 과도한 겸손입니다. 자신의 강점 혹은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신감 없는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면접관 입장에서도 저 친구 왜 그러지? 라는 불안한 태도를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내가 어떤 역량이나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감 있게 답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겸손하지만 자신감 있게 어필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명하겠다, 저만의 강점을 통해서 A 사업 B 부문에서 숫자로 증명해서 매출 성과로 이끌겠다, 이런 이 강점을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 보험사나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영업, 세일즈 역량을 발휘해서 숫자로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꼽았습니다. 기업의 비전을 모르고 최근 프로젝트도 모르고 업계 동향도 모르고 혹은 이해도가 낮고, 이런 분들은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최종 면접에서 합격 점수를 줄 수 없다 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시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에 단순히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좀 부족해요. 회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에요. 까놓고 말해볼게요. 수십 년간 근무했던 분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정의나 사업 목표나 아니면 운영 방향이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잘하고 있고 어떤 것은 못하고 있다,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혹은 내가 입사해서 어떤 것은 개선시키고 어떤 것은 발전시키겠다, 리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해결책으로는 이 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이 최근 뉴스, IR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산업군이나 어떤 기업군에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고 어떤 사업 분야에 강화하고 있고 혹은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외 사업 어디 국가에서는 어떤 정부 정책,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좀 스탠스를 잡아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겠죠. 더 나아가서 이 경쟁 업체와의 이 스왑 분석 혹은 업계를 리딩할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에요. 다섯 번째는 연봉 혹은 복지에 대한 이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게 문제점이에요. 이 최종 면접에서는 이 연봉이나 복지 승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이득만 강조하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연봉이나 복지는 최종 합격 이후에 협의하는 부분이지 최종 면접에서 연봉이나 복지를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이 회사의 비전이나 사업 방향이나 성장 가능성 혹은 직무에 대한 직무 적합성 측면에서만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득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는 리더십이나 책임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정말 리더십의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비슷한 경험에서 누군가를 이끌고 성과로 만든 경험을 말씀하시면 돼요.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팀의 목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던 경험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질문을 해주세요라는 답변에 단순히 저는 철저하게 회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혹은 딱히 없습니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는 경우는 정말 좋지 않아요. 기업과 직무에 대해 미리 질문을 2개 내지 3개 정도 준비하시고 내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이 하급자로서 상사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스탠스로 면접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이 회사의 가치가 맞지 않는 경우예요. 개인의 가치관이나 회사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이라서 정말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 혹은 핵심 가치를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내가 가진 이 경험과 이 회사의 인재상 핵심 가치와 적합한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어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재상과 핵심 가치를 보고 분명히 인재를 선발합니다. 이때 기존 구성원들은 기존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부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분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인재상과 핵심 가치에 철저하게 부합하다는 것을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8가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지원자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최종 면접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문화 및 비전 분석이에요. 이 회사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겠죠. 상장사라면 IR 자료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시고요. 이 경쟁사, 산업군까지 조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하셔야 돼요. 입사 후 1년, 3년, 5년, 10년, 20년까지 초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내가 입사 후에 어떻게 성장할지 장기적으로 비전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강점과 경험을 명확하게 어필해야 돼요. 내가 기획력이 강하다, 내가 분석력이 강하다, 내가 문제 해결 역량이 있다라고 했다면 강하게 어필하셔야겠죠. 내가 조직 구성원들을 이끌고 어떠한 경험에서 어떤 성과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꼬리 질문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강점이 있어서, 내가 어떤 역량이 있어서 성과로 이끌 수 있었다, 기여할 수 있었다 라고 어필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비즈니스 매너를 유지하셔야 돼요. 끝까지 이 면접관과 눈맞춤, 이 경청하는 자세, 태도적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공격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점이 왜 안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때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입사 후에는 4.5 이상의 가치를 만들겠다 라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되 내가 어떻게 성장하겠다, 개선하겠다라는 이 태도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면접에서의 비즈니스 매너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대될 수 있는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기술 직군이라면 당연히 안전사고가 중요합니다. 이 면접관님들은 계약직 임원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면접관 분들은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직이나 발전소, 공장을 운영하는 직무에서는 안전사고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이 면접관님들은 집에 안 가도 되겠죠.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겠다, 최우선으로 꼽아보시고요.
영업직이나 은행, 보험사라면 이 세일즈 역량을 강조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숫자로 증명하겠다. 내가 경쟁사 대비 어떤 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시고요. 이 행정직군이나 기획이나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효율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지, 그게 시간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고 뭐 비용 절감의 경우가 있어요. 이때 관리 직군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면접관이고 다른 이들이 지원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지는 다 똑같습니다. 너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간절한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직무와 회사에 대한 분석도 필수고요. 자,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는 지원자 특징,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번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철저하게 한번 자기 반성이나 자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있을 최종 면접에서는 꼭 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